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한 5시경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편도 2차로 주행 중에 1차로로 가던 코란도하고 충돌을 했고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3m 밖고랑으로 이제 버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버스에는 들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노인 14명과 운전자 등 총 15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어이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코란도 운전자 등 4명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전벨트를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15명 타고 가다가 벌써 8명 사망?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자, 오늘 들을 뉴스 소리는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갔는지 들어보시죠.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지금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갑질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답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조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답니까?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파일에는 유리컵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어있는데 예. 이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조현민 전 전무는 이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나 협박 이런 것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것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세품 이런 얘기해서 탈세 이런 것도 수사를 합니까? 일단 오늘은 이 폭행 이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예. 이 어떤 그 탈세나 횡령 관련해서는 지금 관세청이 한진 총수 일가의 최근 5년치 해외 신용카드 내용을 이제 분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사용액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또 화제입니다. 이 해외에서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관세 누락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은 해외 사용 액수가 0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은데 그러니까요.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조사 범위를 법인카드까지 확대해서 개인카드가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쓴 거 아닌가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누가 사용했는지 그걸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용 법인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졌다라면 다른 방법을 썼을 수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이건 같습니다. 조사가 좀 더 돼봐야 알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이제 소리를 2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노동절 집회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 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 협회 속상하다. 박영민이 철폐 지금 당장 실현하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절 집회 소리로군요.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28주년 기념 세계 노동절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 규모 집회를 이제 열었고요. 이외에 전국 공무원 노조는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또 따로 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제는 노동절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게 가장 화제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은 노동절을 이제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일하면
왜냐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하지만 이 수당조차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특수고용직처럼 이런 노동절과는 별 관계가 없는 상태인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유급 휴일로 법상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하도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부산의 이 시민단체들이 그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동자 동상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충돌이 있다고요? 이 시민단체들이 만든 노동자상 건립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속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를 하려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걸 옮기다가 밤 10시 40분 정도부터 경찰과 대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45분 정도에 경찰이 이 노동자상하고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분리하고 이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허.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령에는 영사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부산 동구청이 노동자상의 설치를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용산역인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산역에는 지난해 8월 12일에 건립이 됐는데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역은 일제시대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의 출발지였기 때문에 당시 징용 대상인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강제 징용이 된 것인데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지금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용산역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근데 외교 공간 100m 이내는 아니고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부산은 지금 공간 100m 이내라서 지금 충돌이다. 알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 관계자들이 참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또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지역화 과정에도 좀 유엔이 참관하고 검증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유엔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유엔 사무총장 쪽은 뭐라고 답변했답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꺼이 협력하겠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걸 승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게 승인이 되면 IAEA가 이제 사찰을 하게 되고요. 일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특별 사찰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은 이제 양해를 받았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었는데, 즉 1차 북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특별 사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지금 판문점이 가장 유력시되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트위터에 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올렸다는 건데요. 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이 되면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 전에 이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는 것이죠. 네. 미국 쪽에 돌발 변수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걱정할 만한 요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북핵 문제의 논의를 이제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주목해야 될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불화라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고 한 것을 자신이 말렸다. 이런 얘기 이제 미국 정치권에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직 비서실장이 그렇습니다. 어허. 이 과거에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렉스 틸러스 장관도 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멍청이라고 해서 경질이 된 그런 상황하고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의 걱정 요인이고. 이란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란 핵합의의 경우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비밀 장소에서 이란 핵 관련 문서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증할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이란 핵 합의에 어떻게 되느냐 이 향방에 따라서 북핵 논의에 간접적 영향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총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히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도 있고 중동이 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큰 셈인데요. 이 미국의 지금까지 대외 정책의 흐름상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쪽을 좀 방치하죠. 그렇죠.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들이 다 통제가 돼야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여러모로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